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국 경제가 나쁘다, 국민 77%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좋다는 20%. 네, 누가 좋다고 하는가?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나쁘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좋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은행, 은행 이자 잔치한 은행들 뿐만 아니라 현금 부자들, 현금 부자들, 이자 아주 돈벼락을 맞았죠. 이런 자들 외에는 누가 경제를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이게 완전히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부 아주 그 골수 지지자들, 이런 자들은 뭐 그냥 미국이 잘못을 해도, 일본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옳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냥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작자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세요. 댐을 폭파한 걸 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죠.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인지적 혼란을 주고, 또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은 항상 그 인지적 혼란을 줘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끔 계속 거짓말을 해대는데,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이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경제가 나쁘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는데요. 한국 경제 나쁘다 77%, 좋다 20%, N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 국민 77%는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소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손해배상 5배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 뭐 자영업자들이 뭔가 기술을 가지면은 그 위에서 약육강식, 약자는 계속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또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 저 미국이 먹으려고 하고 중국이 먹으려고 하고, 이게 그냥 세계가 그냥 뭐 정글처럼 짐승처럼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이 뭐 형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그리고 손해배상도 더 강력하게 10배, 100배로 해도 매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끊임없이 이걸 이어나갈 수 있게끔 우리나라가 100년 된 자영업, 100년, 200년 된 그러한 이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상속세, 증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출산 국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인들은 상속세 내다가 기업, 가게 다 붕괴됩니다. 주택, 뭐 토지.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 돈 있는 외국인들이 다 사서 대한민국은 완전 소멸이 가속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공기업 믿었는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먹잇감이 됐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8%에 육박한다. 곡소리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세수도 펑크가 나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 금융 시스템, 이 부동산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됐어요. 그럼에도 이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건설사 1분기 건설사 939곳이 폐업을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건설사 폐업 5년 내 최다다. 지금 이런 정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참 심각합니다. 네, 지방은 소멸하고, 그리고 수도권 쪽으로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은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결국에는 생활시설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읍면동 이런 데들, 읍이나 면 이런 데 3,000명 이하가 되는 곳들, 생활시설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고요.
네, 줄줄이 문 닫는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역대 최대다. 이런 정황인데 경제가 좋다 20%. 이 누굽니까 이거. 이런 매국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이러다 줄 폐업할라. 자영업자 10명에서 6명은 최저임금 동결 인하를 원한다. 최저임금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하고, 그래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특할비 이런 거 싹 다 없애고, 그리고 시민단체 보조금 이런 거 없애고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50%는 최저임금 5% 오르면 폐업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자영업이, 또 중소기업이 뭐 10년 넘기기도 힘든 거예요. 10년, 20년 넘기기도 힘든 겁니다. 네, 이게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짜 망하는 쪽으로 법을 만드는 나라인 줄은 몰랐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로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1,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완전 고용 속의 경기 침체, 낯선 길 가는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이 나쁜 짓을 한 게 뭐냐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써가지고 이웃 나라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못살게 구른 거죠. 그리고 미국에다가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지원금 주겠다. 그리고 지원금 받으면은 기술 다 탈취하겠다. 이런 아주 깡패식의 정책들을 막 썼어요. 그래서 미국은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고용이 넘쳐나고 소비가 넘쳐나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이 또 계속 강달러 정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히 이 인위적으로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꼬아놔 버린 게 이 바이든하고 연준의 파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강달러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얽히고 설킨 게 이 지금 미국의 모습이다. 이 인과응보입니다. 이제 인과응보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건설업계 부도 공포의 긴장. 이 건설업계들은 부도 공포가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세 사기, 부동산 경기 침체, 공인중개사도 줄 폐업을 하고 있다. 이게 완전히 뭐 지금 부동산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대출 연체율 급등 비상, 금융위험 대비해야 한다. 이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족족 다 은행에다 갖다 주고 있는데 그자들만 그냥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내년 총선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고, 지금 경상수지, 배당, 여행 등에 다시 적자다라는 거예요. 상품 수지는 흑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경상수지가 나간 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계속 이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금리를 내려서 우리 돈의 평가를 절하시켜 버리게 되면은 무역이 활성화되고 또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가게 돼 있어요. 국내 여행. 근데 지금 우리 돈의 가치를 올려놔 버렸기 때문에 이거 한국에서 뭐 여행해봤자 이게 뭐 하냐, 비싼데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경상수지는 계속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에 대한 배당 지급,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배당 지급, 외국인들이 그냥 주식을 다 사들였으니까 또 외국인들에 대한 배당 지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은행들 보세요. 은행들 KB금융지주가 약 73% 외국인 지분 비율, 또 하나금융지주 약 72%, 신한금융지주 약 63%. 이게 외국인 지분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이 이 민족은행들, 대한민국 토종은행들 이거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외국인 배당, 외국인 배당에다가 해외여행,
나라가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자 걷어가지고 외국인 배당에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물 터진 해외여행 결국 이렇게 될 줄이야. 결국에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켜 놓으면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비싸지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베트남만 해도 금리를 막 내리고 있고 물가가 3년 전하고 뭐 예를 들어 쌀국수 한 그릇에 1250원 하고 있어요. 3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분짜 한 그릇에 1500원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1000원 하고 있어요. 1000원. 그런데 이 커피 질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1000원이에요. 1000원. 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나오는 이 백반을 먹는데 1500원이야.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3년 전 코로나 전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일본으로.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경제 관료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자들이 외국인들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